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1년 11월에 OCI 공부했는 거를 홈페이지는 공부를 했고, 전자공시 사업 설명,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전자공시 사업 설명 이 회사에 대해서 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실적을 보고를 해. 거기에 사업 내용 그거를 가지고 한번 짚어볼게요. ESG 자료 평가 그리고 얘들의 IR 자료 3분기 그걸 미리 봤으면 되는데 ESG는 내가 미리 봤지만 그걸 그냥 뛰어넘고 바로 요걸 하고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한번 더 짚어볼게. OCI 주식회사라고 하고 번호는 010060 지배회사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54개의 종속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있다. 비상장이 53개, 상장되어 있는 건 없고 총 54개가 있다. 자, 요번에 신규 연결된 게 힐소보로 솔라 LLC 단기 신규 편입. 얘들은 태양광 이쪽으로 이렇게 메인이니까 OCI 주식회사 OCI 컴퍼니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는 소다회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59년에 설립을 했고 76년에 상장을 했고 76년 나온 나이 똑같았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2001년에 5월 1일로 주식회사 제철화학과 합병하였으며 합병된 회사는 동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다는 거지. 그래서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제철도 하면서 화학을 하는, 그러니까 철의 부산물에서 콜타르나 이런 것들, 뭐 콜타르가 거기서 나오나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거지. 2001년엔 동양제철화학에서 주식회사로 주권을 변경, 2009년엔 지배회사를 상호를 동양제철화학에서 OCI로 변경했다. 자,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베이직 케미컬 부분, 카본 케미컬,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바이오 사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다. 베이직 케미컬과 카본 케미컬이 거의 두 개 양대 한 85% 정도 차지하고 에너지 솔루션 한 15% 이렇게 투자한다 봅니다. 베이직 케미컬은 매출 44%, 폴리실리콘, 글로벌 태양광 업체, 론리 등 과산화수소는 다양한 산업군에 주로 제품 세정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 그거 제품 세정 씻는 거. 카본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약 40% 매출을 차지하고 카본 블랙은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등 자동차 타이어 업체에 주로 판매된다. 타이어에 카본 블랙이 들어가야지 이제 조금 그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카본이 날려서 이렇게 타이어가 따르면서 미세가루가 미세먼지가 많이 날린다 그러잖아. 그런 요런 게 날린다는 거겠지. 연결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이게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 저장 시스템 그런 거 배터리 이용하는 그런 거지.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유명한 바이오 기업의 투자 및 도시개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 OCI 기업 집단은 4개고 비상장 14개. 요거는 계열 회사. 관계와 종속 회사는 이 회사가 연관되어 있는 거고 계열 회사는 저끼리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 집단 상장되어 있는 게 4개고 비상장이 14개 총 18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17년 최대 주주인은 이수영 아버지 이우현의 아버지 이수영 대표가 사망을 하고 18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돼서 상속인이 이우현 이 5% 가지고 있어. 5% 4%인가 5%. 막내 삼촌이 5.43%, 큰 삼촌이 5.4%인가.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이게 다 고만고만하니까 경영권을 누군가 딱 잡을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자기 조카한테 이 우연한테 맡겨가지고 내 생각이야 이거는 맡겨가지고 일을 시키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 제일 창업자 삼촌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들 형제 삼형제인가 하여튼 형제들이 이렇게 협심을 해서 회사를 잘 꾸려봐라 하는 게 유지니까 그걸 받들어가 하려 그러니까 얘가 회사를 차려가 말아먹은 전적이 있거든. 그렇기에는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게다. 그리고 또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 경영 체제 맡기고 우리를 잘 아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니 좀 더 배워가 나중에 물려받도록 해라. 명분 가지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먼 미래를 봤을 때 고만고만하니까 분명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아니면 좋게 넘겨주겠나이? 안 넘겨줄 것 같아. 아버지 때라면 뭐라도 아버지도 상속권을 해주고 아버지도 뭐 작은 삼촌도 상속해주고 큰 삼촌도 상속해주면은 조카들끼리 저끼리 싸워야 되는데 저끼리는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힘이 그만큼
안 될 것 같거든. 가만 요거는 그때도 또 튈 수 있는 한 방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다. 그래 28년 최대 주주 본인이 이후현 대표이사가 일부 주식을 매도 지분율 감소 왜 10% 정도 되는 걸 매도했다고 왜 상속 그거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출받고 이런 것들도 있다. 유니디의 이화영 대표 이화영이 막내 삼촌인가 그렇고 이보경 큰 삼촌인가 유니디와 이화영 그리고 또 이보경은 삼양 뭐 플라스틱인가 삼양 그거 글라스인가 그쪽 하여튼간에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들이 한 22% 가지고 있다. 자 넘어가고 OCI는 화학 제품 뭐 16년에 OCI 머티리얼즈를 SK 머티리얼즈로 판매 팔아붙지. 이거 SRM 머커리지 엄청 잘 나가잖아. 맞지? SK 머티리얼즈 잘 나가잖아. 잘 나가잖아. 이거 판금 하나 OCI 솔라 산 안토니오 요것도 매각했고 OCI 솔라 산 안토니오 매각 완료. 솔라 TRE 홀딩스 매각 뭐 콘널스톤 뭐 매각 뭐 라메사 매각 뭐 다 설립도 많이 하고 매각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을 OCI 엔터프라이즈가 지주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매각했던 게 나왔다. OCI 차이나는 또 뭐 이렇게 탄산 케미칼, OCI 케미칼 이것도 매각 이런 거 그러니까 흡수 합병도 많이 하지만 매각하는 것들이 많다. DCRE는 도시개발 부동산 사업하는 건 16년도에 도시개발 수립 변경 인가를 받고 2021년엔 공동주택 분양 개시를 하기 시작했고 OCI 스페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단하는 환경이 이르렀고 OCI SE는 전기 온수 공급 발전하는 열병합 발전 요거 상업 생산 요런 걸 한다. 자 주식의 총수는 1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4,300만 주를 발행했고 이때까지 감소한 주식 수가 1,900만 주. 감자로 인해서 감소된 게 99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1,790만 주가 감자, 무상 감자, 유상 감자가 이게 돈을 주고 주식을 줄여주는 거. 무상 감자는 10주를 그냥 한 주를 줄여라. 돈 안 준다. 이건 뭐 어떤 짓이요? 내가 설명하게 다든 간에 그래서 1,700만 주를 감자했고 이익 소각은 이익 난 거를 사서 이렇게 주식을 소각한 거지. 요건 좋은 거. 160만 주를 2003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그래서 총 지금 유통되는 주식이 2,300만 주고 2,380만 주. 그 중에 22%를 이시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9% 가지고 있고 한 30% 빼면 37이 20, 326, 36, 한 700만 주 빼면은 한 1,000 몇백만 주는 이제 유통된 주식이지 19만 주는 자기 주식수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매출의 44%가 베이직 케미컬, 폴리실리콘, TDI, 뭐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카본 케미컬, 피치, 카본 블랙, 벤젠 이런 것들, 에너지 솔루션 요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15%, 나머지가 한 85%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요거는 한 몇 페이지까지 한 방에 다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고서별 수익 분류 이걸 한 방에 그냥 볼게. 베이직칼 부분은 6,160억 상반기 44% 차지하고 전반기는 4,416억 코로나 때 4,400 전반기보다 상승했지. 지금 공장 가동률 지금 85%로 끌어올렸고 폴리실리콘 제품 과산화수소노 태양광 요쪽이 5,377억의 매출을 올렸고 상품으로서 소다회 규사 시약 실험 분석용 요런 게 543억 요렇게 해서 총 얼마고 6,160억 정도. 그 중에 영업이익이 1,556억으로 25% 정도. 얘들 베이직 케미컬만 보면 영업이익 25% 나온단 말이에요. 전반기는 적자를 했었고 그 중에 또 내수가 1,600억 수출이 한 1,500억 정도 나간다. 이 수치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 카본 케미컬 부분에는 카본 케미컬만 하면 5,545억 40%를 차지하고 40%가 뭐지? 전반기에는 그렇지. 베이직 케미컬은 44% 6,160억. 카본 케미컬은 다이잖아. 베이직 케미컬, 카본 케미컬, 에너지. 카본 케미컬은 5,545억에 상반기에 올렸는데 그게 한 40% 차지하고 전반기에는 3,786억. 전반기보다 뛰어넘었지. 작년에 또 코로나를 못 돌렸으니까 공장 가동률은 65%밖에 안 되고 제품으로서는 가소제, 알키르 수지, 뭐 안료 등 해가 4,962억. 영업이익은 812억. 14%. 그래도 여기도 두 자리야. 뭐 베이직 케미컬도 두 자리. 베이직 케미컬도 영업이익 25% 나왔었고 카본 케미컬도 영업이익 14% 나왔다. 전반기에는 카본 케미컬 적자는 안 나고 16억 나왔고 이 중에 또 내수는 1,177억 수출은 2,838억 정도 올라갔다.
에너지솔루션은 1642억의 매출에 올렸고 12%를 차지하고 전반기에는 1825. 에너지솔루션은 전반기보다 뭐해도 맞지? 전반기에는 1800억 올렸는데 에너지솔루션은 감소. 영업이익이 5억이다. 0.3%. 그러니까 에너지솔루션은 돈이 안 된다는 거지. 0.3%니까. 전반기에는 170억 올렸고 전반기에는 잘 나왔네. 요번에 왜 못 나왔지?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러나? 그럴 것 같다 맞지?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전반기에는 없었고 요번에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도시개발은 이렇게 그 분양권 466억의 매출 올렸고 요게 전체 매출의 3% 정도 차지하고 영업이익은 그렇지만 매출은 466억인데 남는 거는 영업이익 뭐 원가 띄고 판관비 떼니까 마이너스 234억 적자를 발생했고 요거는 도시개발 부분은 내수가 100억 기타 뭐 172억 올렸고 요게 한 전체 1% 차지하고 전반기에는 152억. 그래서 연결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 내에서 하는 거는 빼고 576억 빼고 합 1조 3,411억이다. 전체 상반기 전반기에는 9,700억. 전반기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보다 훨씬 잘했지만 2배 이상 2배 가까이 한 40% 가까이 잘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라고 올해는 코로나를 탈출했다고 보시면 되지. 공장 가동률은 평균 공장 가동률은 67%. 요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 뒤에 보면은 조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여기 보면 폴리실리콘 태양광용이 19.56달러야. 전기에는 9달러 했거든. 3배 올라온 거예요. 2배. 거의 2배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돼.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6천억 나왔다 하는 거 나누기 2를 하면은 3천억인 거야. 전반기보다 뭐 한 거지? 왜? 이거 전기에는 9달러에 팔았는데 요번에는 19달러에 팔거든. 거의 2배 이상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남겨 먹고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본 케미컬도 보면은 태양광이니까 태양광은 이렇게 여기 어디고 베이직 케미컬이지. 카본 케미컬이 아니고 카본 케미컬은 뭐 타이어하고 이런 거잖아. 맞지? 피치 카본 블랙이니까 폴리실리콘은 베이직 케미컬이니까 베이직 케미컬만 한다면 요게 나누기 3천 나누기 2를 하면은 6천억 나누기 2를 하면 3천억 하면 여기서 3천억을 1조 3천억에서 1조를 빼면은 전반기하고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다. 딱 본게네 맞지? 딱 차이 없다. 그리고 TDI 같은 경우는 전기에는 1795달러인데 요번에는 2226달러. TDI도 올랐어. TDI는 어디고? 카본 케미컬 부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놨는 물건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이 뛴 것처럼 보이지 전기 코로나 때하고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중에 국내 매출이 6,817억으로 전반기 5,356억보다 올랐다. 올랐는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베이직 케미컬 폴리실리콘 부분이 원가가 올라가지고 원가란다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들이 클 것 같다. 미국 매출 같은 경우는 전반기 829억인데 이번에 775억 감소됐고 감소된 국내는 올랐고 중국 매출이 2,100억에서 4,000억으로 올랐고 아시아 매출이 1,300억에서 1,700억으로 올랐고 유럽 매출이 197에서 감소됐고 기타 매출 283억에서 393억으로 올랐고 그래서 합 영업이 2,123억 15.9% 전반기에는 마이너스 1,300억이지만 이번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요렇게 요게 지금 이때까지 했는 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여기 지역별 정보까지 다 나온 거지. 지역별 정보 요게 소재 부분, 누적 부분 요거 다 했던 거, 다 짚었던 거. 자, 이렇게 폴리실리콘은 MG와 SI를 정제하여 만드는 초고순도 제품으로 얘들은 10의 N승이자 9의 N승, 9의 10승. 뭐고 이거? 9, 9, 10, NINE 맞지? 10, 9가 9개, 10개. 9,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99.9,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9가 10개짜리 이런 것들을 제품을 만들어낸다. 11개, 12개 이런 것들 초고순도.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데 막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뭐 태양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걸 만들어야 한 2%, 3% 이런 걸 더 쓰면 2%, 3%가 올라간다 싶으면 그 데이터가 뭐 하루 이틀 쓸 때는 모르지만 그게 막 1년, 2년, 3년, 10년을 누적으로 쓰면은 얼마나 많이 차나요,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더 좋은 거 쓰면은 이게 더 양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 따라온다. 과산화수소는 섬유, 종이 산업에서 표백제로, 반도체에서는 TFT LCD 산업에서 웨이퍼 클렌저로
씻는 거. 과산화 나트륨의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처리하기도 하고 토양 복원에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다 쓰는 게 다 쓰는 거. 살균, 식품 보존 처리도 하니까 요거 살균제로 많이 써. 과산화수소. 살균제 손에 막 이렇게 하잖아. 과산화수소 붙잖아. 막 부풀어 오르는 거. TDI는 건설, 자동차, 가구 등 산업 포장 절연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페인트와 합성 수지 제조에도 사용된다. 카본 블랙은 콜타를 증류해서 제조하는 크레오소트 등 석탄계 오일과 FCC 오일, 석유계 오일 등으로 만들고 타이어, 신발, 기타 고무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강화 소재로 쓰이고 잉크 페인트, 플라스틱에도 사용되고 카본 블랙의 주요 고객은 타이어 업체들, 피치는 콜타르를 증류해서 생산하고 고품질의 흑연 전극을 제조하기 위해서 결합체, 알루미늄 젤을 위한 전극봉. 그래서 이거 피치 만들려고 어디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합작해가 49% 얘들 포스코가 51% 얘가 만드는 공장 있잖아. 그래서 막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지. 세계 3대 피치 회사 막 이런 거. 벤젠은 석탄 건류로부터 얻어지는 조경류의 수소천과 증류 뭔지 몰라. 화학 물질의 제조의 중간 매개처럼 중간에 쓰이는 매개처럼 많이 쓴다. 무스 퍼탈렌산 이건 뭔지 모르겠다. 가격이 봐봐. 베이직 부분에 폴리실리콘 태양광용이 19년 20년에는 8.5불 9.2불 했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19불 해버렸는데 올라버린 거야. 평균 가격이 현물 가격이 그래 매출이 똑같은데도 그거 뭐고 총 매출이 2배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지. 맞지? TDI 같은 경우, 톨루엔 같은 경우는 이거 1600 US 달러네. 1600달러에서 1700달러 별 차이 없는데 그래도 100달러 한 증가했네. 그런데 요때 300달러, 500달러가 증가해버려. 군선까지. 500달러면 1700불에 500달러면 몇 프로고? 30% 가까이 된다. 맞지? 그러니까 갑자기 안전자리에서 그 100만 원 벌었는데 130만 원 벌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느껴지는 게 아니고 130만 원 들어온 거지. 옛날 말하면 한 100만 원 벌었는 게 지금 130만 원 내 수준이 떨어진다. 나머지 카본도 876달러 하던 게 719달러 2020년에 감소하다가 이번에는 또 825달러로 또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야 됐다. 주요 원재료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화학 제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사오고 있고 과산화수소 원재료 같은 경우는 19년에 524달러 했는데 2020년에 380달러 하다가 2021년에 584달러 원가도 200불 이상 올라갔어. 200불로 이거는 200불 벌 정도 올라갔지만 뭐고 이거 폴리실리콘은 얼마나 올라갔나 맞지? 2배 이상 올라갔대. 2배 이상. 그리고 카본 케미컬 FCC 부분은 카본 블랙 원료되는 거는 417불 19년에 하던 게 2020년에 288불 지금은 402불 한다. 생산 설비 아까 다 나왔던 거고 요거 가동률 아까 전에 다 봤던 것들 그리고 유형자산은 7조 3천억 7조 3천억에 얘들 유형자산이 있어. 대단하지? 요번에가 440억 썼다. 자 건축물 10억 기계장치 14억 기타 유형자산 11억 건설 중인 게 403억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조로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2022년까지 35,000톤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진행 중이고 더 이제 캐파를 늘린다는 거지. 그리고 뭐 2020 뭐 이렇게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합작법인 현대OCI와 현대OCI는 지분율 49%를 설립해서 요 이제 17년 규모의 카본 블랙 생산 설비의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18년부터 생산을 돌입해서 19년 상반기부터 5만 톤 추가 증설해서 약 15만 톤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 2020년 7월에는 고순도 과산화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하여 P&O 케미칼을 설립해서 2021년 1월 연산 5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거지. 매출 유형별 아까 전에 맞잖아요.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38%나 차지한다. 태양광 소재 요게 가격이 2배가 올랐으니까 5,300억에 2배 나누기 2를 하면은 2,700밖에 안 되네 맞지? 자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있는 뭐고 내수별 아까 다 봤던 것들이고 자 판매 전략 베이직 케미컬 부분은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장기 계약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납품돼야지 자기들도 미리 많이 만들 수 있고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고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고객 만족을 통해 수요처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하고 있고 폴리실리콘 경우 한국 사업장에서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에 집중하고 한국에서는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반도체용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사업에 집중하고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상황을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극대화해 나가자고 한다. 한국에서는 반도체용, 말레이시아 사업장에는 태양광용 이런 식으로 투트랙, 카본 케미컬 사업부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다각화를 중심으로 카본 블랙 합장사인 산동 OCI 잔량 카본 블랙 이온은 현대 OCI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확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증대시킬 예정이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서는 신성장 사업의 안정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높은 발전 산업의 특징에 맞춰 금융 조달부터 시공, 관리 운영에 아우르는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센트럴 인버터 제조 카코 뉴 에너지를 영업 양수로 했다. 샀다. 인버터 제조는 그러니까 얘들이 태양광도 하잖아. 태양광에 그 인버터가 뭐더라? 인버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만큼 들어오는 거를 뭐 이마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싹 줄여주는 거. 그걸 인버터로 해야 되나? 인버터, 도란스, 인버터, 그 똑같은 거죠, 맞지? 100볼트를 220볼트를 증폭시키는 인버터, 막 그런 거 막 시키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태양광에서 모인 거를 저장했다가 그걸 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런 인버터. 그러니까 필수 장비란 거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것들 자기가 이게 제조 공장을 흡수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판다는 거겠지. 같이 묶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수적인 전력 변환 장치 PCS 기술도 확보하고 현대자동차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하는 거지. 그거를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주요 체계라고 했다. 뭐 진코 솔라한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만 1000만 3억 달러면 3천억 정도. 자, 네오 솔라 파워는 2012년부터 2022년 10년 계약 1,552억 달러, 1억 5천억 달러 같으면은 1,500억 맞지? 1,000 곱하기 1,000만 하면 진고 솔라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8천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 그 시노 아메리칸 실리콘 여기하고는 13년부터 27년 14년 계약했네. 3천억 가까이. 그래 총 2조 4천억이 넘는 거의 한 2조 한 7, 8천억 정도 되는 수주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과산수소 같은 경우는 4,900억 정도 2020년부터 10년짜리 동화인캠과 계약을 했네. 동화인캠이 반도체 그거 하는 회사이가 뭐 하는 회사지? PCB 만드나? 하여튼 뭐 씻을 때 많이 쓰니까. 연결해서 자본 위험이 관리하고 있는 항목. 요거는 차입금은 은행에서 돈 빌린 거잖아. 차입금은 이자주 내면서 빌린 돈이 1조 7천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내가 지금 석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한 4,300억. 순차입금은 이 중에서 차입금 총계지만 순차입금 이 중에서 그 빌린 거 아니다. 현금성 자산은 바로 돈 찾을 수 있는 거 요걸 빼면은 순차입금이 난다는 거지. 그러면 1조 2천억이고 순차입금이 부채 총계는 부채 빌린 거 차입금만 빌린 게 아니고 돈 그냥 이자 안 주면서 빌린 것도 있잖아. 외상값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부채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아니면 미수금 이런 거 있잖아. 줄 건데 내가 그 아직 안 준 거 내가 받을 건데 못 받은 거 이런 것들도 부채로 잡을 수 있나? 받을 건데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그건 부채를 안 잡겠다. 하여튼 간에 회계적으로 있겠지. 그런 거 부채 총계는 2조 3천억. 그러면 자본 총계는 2조 5천억.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뭐가 다 나온다? 부채 비율이 91% 나오고 자본 조달 비율, 순차입 비율이라고 말하시는 이게 맞지? D 나누기 AC. D에서 이게 D고 A에서 C. 순차입금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뭐다? 49%의 차입금 비율이 나온다. 자본 대비 비율이 나온다. 자본 대비. 그러니까 49%, 91%쏙 높은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얘들이 A 등급에 받는 거야. A 등급. 금융 위험 관리. 자, 파생 상품. 저는 얼마 쓸만한지 모르겠고. 자, 주요 계약. 종속에서 OCI SE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식은 OCI SE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한 시까지 질권 무슨 권리 요거 팔고 살고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17년 1월에는 OCI 솔라 파워 LLC, OCI 솔라 산 안토니오 LLC 매각과 관련해 아까 전에 막 팔았다 하는 거 거래 상대방과 발전소 일정 성능 등에 연대하여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이런 계약이 아니고 우리 다리 있잖아 다리 그거 무슨 터널 뭐 인천 거가대교에 터널 만들잖아. 그러면 다리를 만들면은 다리 이렇게 만들었어. 교각을 민간업체에 맡겼어. 근데 여기서 통행량을 계산했을 거 아니야. 1년에 한 100만 대. 100만 대가 한 20년간 해마다 조금 증가되는 거 계산해서 다 했을 때 한 20년 이후부터는 내가 수익이 되니까 100만 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민간업체에서 얼마씩 해가지고 투자를 할 거다. 그 대신에 이걸 한 2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수익 그거를 더 이러면서 민간업체들이 이게 뛰어들거든. 근데 이어서 또 이제 그걸 요번에 성남 그거 화천광유가 뭐고 대천광유가 그것처럼 또 이렇게 또 그거를 설정할 수 있어. 어떻게 수익을 우리가 혹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손해 보는 것까지 페널티라도 안 가면 우리 장사 안 할란다. 뭐 그거 뭐 이재명 보고 그랬잖아. 왜 초과 수익이 발생되면 그거 수익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그거 설정하라 그러잖아. 초과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야 초과 수익이 나오면은 더 가져가는 거 좋으면은 그러면 우리도 걸게. 뭐 손해가 보면은 손실도 너들이 보상해라. 뭔 말인지 알겠지?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그 뭐고 방산업체들은 원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나라에서 보존해 주거든. 왜? 나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해 볼 수가 없는 사업이지. 방산은 무조건 원가는 보존해 주니까. 이런 민간 단체에서 손해 보면은 뭐 20년간 했는데 계산해 가지고 20년간 했을 때는 손실 떨어지고 그때는 또이 되고 20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흑자네. 그러면 25년 정도는 5년간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한다고. 근데 손실 보전금까지 카바를 쳐주면 쳐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보통 예전에 뭐고 맥커리 검은 머리 외국인 하면서 이명박 때 외국계 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민자도록 하면서 막 깔았잖아. 막 깔았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만 저들한테 저들 계열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뭐 예를 들면 OCI가 OCI 계열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놓고 이자를 막 20%씩 30%씩 고리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를 갚도 안 하고 갚는 건 안 갚든지 안 갚든지 저거 경영 사정이니까 빨리 갚아라 말은 뭐 하잖아, 맞지? 뭐 하잖아, 대주주가 결정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손실도 안 받는데 손실 본 것까지 다 이제 메꿔야 되니까 얘들은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야. 손실 보면 손실 보는 것까지 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니까 요런 것들 이런 식의 거래 뭐 이렇게 보장하는 계약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놈이 좋을 수 있고 저놈이 좋을 수 있다. 또 그러면 또 이게 만들어냈는데 이득이 너무 많이 볼 것 같아. 그러면 원가를 굉장히 부풀리는 거라. 굉장히 원가를 그러니까 판관비,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다? 판관비가 적게 들어든지 원가가 적게 들어든지 뭐고 그렇지. 그래야지 영업이익이 커지잖아. 영업이익에서 세금 떼고 뭐 기타 수익 빼야 순이익이 떨어지는데 순이익을 낮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가를 굉장히 댄니 부풀려 버리는 거지. 100억 들어가는 원가가 막 한 200억 들어갔다 가라로 쳐버리고 판관비 연구비 더 많이 썼다 그래가 판관비도 한 가라로 쳐버리고 그러면 적자 나잖아. 회계상이 적자인 거야. 그걸 또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 확인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초과 손실되는 거를 이렇게 걸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세상은 서로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런 조건 걸면 이쪽에서 이쪽 업체에서는 돈 그거 빵구 안 날라고 하면 손실 보상금도 걸어라. 그래놓고 저들이 장부로 조작해가 막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틈들이 있다. 요런 말인 거지. 뭔 얘기하다 이래 됐노? 하여튼 간에 그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된다. 뭐 얘기하다 이래 됐지? 그래서 태양광 산업의 기초가 되는 폴리실리콘 제조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고 좋아 연구소장이 있고 연구실 연구지원팀 이렇게 연구비는 0.89% 지금
8억 썼네. 개발비. 연구 개발비 지금 110억 썼는데 47기를 봤을 때는 225억, 한 1.2% 정도, 전체 매출의 1.2%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쓰고 있다. 뭐 정부 과제, 정수 처리 과정에서 최적의 주입 장치와 운영 기술 개발 및 수처리 케미컬 시장 진입 위해서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상용 차용 타이어 기술 카본 블랙이 덜 나오게끔 좀 만들어 봐라. 이왕이면은 막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한다. 베이직 케미컬의 산업 특징은 무기 제품, 무기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주요 폴리실리콘, 태양광 관련 소재, 과산화수소, TDI 등에 있고, 무기 화학 제품은 각종 화학 및 비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며, 이제 그 주로 원료 가공 보조제, 보조로 이제 촉매제, 이 성능을 촉발시키는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기초 소재 산업이 기초 소재. 태양광은 다양한 제품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신문, 제지 또는 섬유 표백, PCB, 프린트 그 보드, 이거 PCB 기판, 그리고 LCD 반도체의 세정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TDI는 이렇게 기초 원료로서 자동차 신발, 밑창 이런 거, 가구, 도료, 접착제, 몰랑몰랑한 거 이런 것들 폭넓게 사용된다. 역사가 긴 만큼 시장 구조도 안정적이고, 먼저 시작한 업체들이 그냥 쫙 탄탄하게 하고 있는 거지. 급격한 확장 성장은 없으나 견고한 시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게 이 산업이다. 무기화학 산업이 폴리실리콘 MgSi를 정제하여 만드는 초고순도 제품으로 태양전지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조직인데, 요게는 얘들은 10라인 9가 10개 되는 요런 거 초고순도로 해가지고 팔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국가 보조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 성장성은 유동적이고, 지금 태양광을 밀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지구 온난화와 이래가지고 막 태양광, 풍력 이런 거 그 무슨 에너지고 자연 에너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계속 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태양광, 특히 그 중에 태양광, 풍력은 크지만 태양광은 좀 쉽잖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의 모노 웨이퍼 업체들을 증설이 본격화되고, 우리나라도 5천만인데 중국은 몇십억이니까 맞지? 중국 정부가 또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탈탄소 정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좀 기준에 또 맞아야 돼. 기준에 맞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싸게는 못 만들거든.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 경쟁이 우리가 예전에 일본 기술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 되는 거지. 2021년 상반기 폴리실리콘 수요가 급증했다. 신장지구, 그 뭐 애들 이용해서 뭐 캔다, 저기 위구르 지구, 신장지구 이런 것들, 폴리실리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벌어들였는 물건은 우리가 쓰지 않겠다 이런 것들 선진국들 막 이렇게 하고 있지. 너희들이 하는 거는 애플이 막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그리고 ESG를 이렇게 환경 경영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품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뭐 그거 계약할 때 점수를 주겠다 이런 것들 그런 거지. 과산화수소는 전자산업 등에 사용되는 고순도 과산화수소의 수요는 전방산업, 전자반도체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쟁사들이 전기 보수 및 공급 감소 가격 등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년 대비 수요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분기 대형 제조사들이 공장 가동에 차질을 겪으면서 TDI의 글로벌 가격이 급등했고, 공장 가동이 안 들어가니까 TDI가 이제 가격이 급등한 거지. 중국 내수 수요의 감소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가격이 다시 또 짱깨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생산해가지고 시장을 또 이제 가격 낮추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 있네. 그리고 이 회사는 50년 이상 된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짬밥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사업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규모는 쭉 축소하고 설비 보완을 거친 후 반도체용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사업에 집중했고, 말레이시아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투트레 아까 말했지. 그리고 고부가 가치는 포스케미칼하고 합쳐가지고 P&O 케미칼을 설립해서 이제 5만 톤 규모의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 공장을 찾고, 카본 케미컬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이렇게 타이어에 들어가는 뭐 카본 블랙, 피치, 벤젠, PNA 뭐 이런 게 있고, 전기, 전자, 컴퓨터, 자동차, 건설 여러 가지 산업 소재, 기초 소재인 게 무조건 산업이 돌아가면서 자동차 타이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나? 착색제도 들어가고, 알루미늄 재련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극봉이라고 하면 뭐 2차전지 이런 데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 맞지? 이런 것도. 산업의 성장성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신흥 시장에서부터 수요 증가, 원료 조달의 다각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은 글로벌 석유 시장 성장에 견인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석유 산업, 화학 산업 협상도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환경 규제와 같은 중국의 수요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이 문제네. 경쟁 우위는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석유계, 석탄계 원료를 모두 대응하여 생산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카본 블랙이 석유로서도 만들 수 있고 석탄계의 원료로서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뭐 석탄이 비싸지면 석유로 만들고 석유가 비싸지면 석탄을 만들고 이런 말이고 연결회사의 피치는 전 세계 콜타르 피치 시장에서 높은 시장 3등 세계 3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다. N24번 종속회사 OCI 파워가 인버터 제조에 이상 아까 카코뉴 에너지 영업 그 인버터도 만드는 회사도 흡수하고 전력 변환 장치 제조 기술도 확보해서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기차 사용 배터리 이런 것들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경쟁 우위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 그거 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넘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폐차하면 나오는 재사용 배터리 이런 것들을 태양광 발전용 ESS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 있노?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서는 얘들이 이제 돈은 좀 있고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또 버릴라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요즘 제약 바이오가 돈 된다 하는데 하면서 제약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했다. 유망 제약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했고 19년엔 미국의 종속회사 OCI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얘들이 투자한 항암 면역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한 에딕세트 바이오가 2020년에 나스닥에 상장됐다 하네. 그래 큰 기대를 모았다. 얘들이 투자하는데. 그리고 또 췌장암 치료제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 보유한 벤처기업 SM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29% 흡수를 했고 샀고 2021년에는 항암 치료제 분야 유망 벤처기업인 파노로스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상장하지 않는 제약 바이오 벤처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조합인 시너지 헬스케어 펀드에 출자를 하고 시너지 헬스케어 펀드 18년에는 부강약품과 합작회사인 비에노 바이오를 설립을 해서 액상 생검을 이용한 암 진단 제품 개발인 뉴클렉스에 투자하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제조를 위한 공동 투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돈 좀 이렇게 될 만한 것들. 회사 내 외부를 역량을 활용하여 M&A를 포함한 과감한 투자 라이선스 인을 통해서 신규 사업 모델을 발견해갈 계획이다. 라이선스 인은 가져와서 라이선스를 기술력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고 라이선스 아웃은 기술을 파는 거. 자 그리고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는 신약 개발 과정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것을 하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은 신약 파이프라인에 투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빠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 주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게 국내 특허 뭐 186건, 출원하는 게 지금 139건, 해외 특허 127건, 국내 상표권 16건 뭐 이런 식으로 빠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이지 케미컬에 이제 뭐 지적재산권 보면은 반도체 관련 실리콘 지라막의 식각률 깎는 거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 다 깎는데 우리는 정확도도 더 높인다 이런 그런 것들 기술 이런 것들도 있다. 환경 이게 또 화학 제품 쓰다 보니까 환경 관리 이런 것도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이런 인증도 받아야 되고 제조 또는 수입되는 총 27개의 등록 대상 물질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2021년에는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수입하고 있는 물질 32종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고 화학물질의 구매, 제조, 사용, 저장, 보관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전 안전법, 화물관리법을 요구하는 설비관리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도 낮춰야 되고 환경 오염하는 것도 낮추고 하는 것들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이겠지. 자, IATF 16949 뭐 이렇게 이런 뭐 인증 이런 거겠지. 인증 받는 거, 품질 인증, ISO 9001 뭐 이런 거, 해썹 인증 이런 것처럼 그런 거다. 녹색 경영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녹색 인증제에서
녹색 전문 기업 인증으로 획득. 수출 자금 요게 획득하면은 R&D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 2021년까지 2022년 5월까지 유효 기간이 있네. 녹색 전문 기업 확인서 받았다.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뭐 탄소 것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OCI가 경영권 ESG A 등급, 환경 부분 A 등급, 소셜 부분 이제 사회 부분 A 등급, 경영 부분 A 등급, 경영 부분이 A 등급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이 5%, 삼촌도 5%, 큰 삼촌도 5%다 고만고만하니까 누구 하나가 삼국지처럼 분할되어서는 안 되니 조카 네가 좀 힘쓸 때까지는 전문 경영한테 맡기자 이러면서 그래 됐다. 나는 그래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되면 미친 듯이 뛰겠지. 그런 한방도 있을 수 있다. 재무는 입으로